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오늘은 부산 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 백승현 지휘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일하고 있는 백승현입니다. 부산시립 청소년교향악단에서는 수석 지휘자로 겸임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지휘자라는 사람을 떠올리셨을 때 무대 위에서 지휘자가 하고 있는 행동, 연주할 때 하는 팔 동작들 수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지휘자도 지휘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맡는 일의 권한의 글쎄요,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 크기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지휘자들이 조금 나뉘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직에 있는 이제 지휘자들, 어떤 단체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 예술 감독이라든가 상임 지휘자라든가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지휘자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맡고 있는 단체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지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초청받아서 지휘를 하러 가게 됐을 경우에는 객원 지휘자라는 이름을 달고 무대 위에 서고요. 부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단체에서 그 감독직을 맡고 있는 사람을 보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부재 시에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 해내는 직무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감독이 모르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미처 살피지 못하거나 너무 세세하거나 이렇게 작은 일들 같은 경우에는 나서서 조금 이렇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중재를 하고 상달하고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도 중간자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맡고 있는 연주라든가 시리즈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무대에도 오르지만 무대 뒤에서는 중간자의 역할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마지막 어떨까 날 싶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우리 지휘자님께서 또 독일에서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독일에서는 이날 뭘 하죠? 촉을 쏘죠. 1월 1일이 될 때 이제 총을 쏘면서 신년을 맞이하는 일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1월 1일 될 때마다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네요. 네, 집집마다 또 폭죽을 쏘고 참 무서운 기억이 저도 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또 이날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 보내고 계실까요? 지금 이 시간을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이 방송 시간이 혹시 시각이 어떻게 저희 되죠? 밤 9시에 나갑니다. 밤 9시면 집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좀 그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저 지휘자를 내가 롤모델 삼고 싶고 이렇게 좀 배우고 싶고 진짜 존경하는 지휘자고 이런 게 어렸을 때는 분명했는데 직업 지휘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지휘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을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는 몰랐던 고충들, 어려움들, 아니면은 한 꼭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학부 시절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부 시절을 보냈을 때 이제 대학원에 또 계셨던 선생님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선배님들로서 이제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지금 공부해놔야 된다. 우리 나이가 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되게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공부할 시간을 만드는 거지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게으른 말일까. 네.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를 지금 제가 똑같이 하고 있고요. 정말로 어렸을 때 같으면은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 공부하고 다음날 리허설을 갔을 텐데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지만 밤을 새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몸의 상태가 됐고 잠도 자야 되고 이렇게 다음 날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들도 해 나가면서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휘자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오신 선생님들 볼 때 특히 진짜로 진짜
저 사람은 어떤 음악 활동을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되게 이렇게 좀 숙연해지면서 존경심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질문을 주셨으니까요. 되게 존경하는 2명 정도 이렇게 뽑으라면 너무 많은 지휘자들이 떠오르지만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카를로스 클라이버라는 지휘자 그리고 살아있는 분 중에서는 안토니오 파파노라는 지휘자를 그 지휘자 역할 수행이라는 건 사실은 다 너무 모든 분들이 대단하게 하고 계시지만 그냥 음악이 저는 그 2분의 음악이 너무 좋다고 어려서부터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좋았는지 궁금한데요. 지휘를 공부해 보신 분들, 지휘를 전공해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공감하실 내용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되게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주로 다루는 레퍼토리들이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로 다루는 레퍼토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레퍼토리들이죠. 어떤 이야기할 거리냐면 이곳은 4개로 지휘하는 게 안전해. 이곳은 8개로 지휘하는 게 안전해. 이곳에서 다음 곳으로 넘어갈 때 템포가 이렇게 연관해서 넘어가니까 너가 이 마디의 마지막에 어떤 악기를 보고 그 템포의 관계를 어떻게 상상하면서 정확하게 큐 사인을 주면 다음 마디로 깨끗하게 더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게 꼭 주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칠 만큼 지휘라는 행위에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 함께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들. 몇 개로 지휘를 하는가, 무엇을 세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하등의 문제들.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그런 모든 것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지휘자라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뭐랄까, 클라이버의 영상들, 클라이버의 음악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걸 저렇게 연주하는 게 가능한 거구나. 저걸 저렇게 연주하는 게 가능하고 진짜 너무 좋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어렵겠지? 라는 음악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진짜 그 지휘자들이 사랑하는 지휘자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마음에 많이 좀 남았어요. 안토니오 파파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한 번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객과 지휘자로서 독일로 처음에 유학 가서 베를린에서 1년 정도 지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갔던 산타 체칠리아랑 함께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 한 연주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음향을 살아생전 처음 체험해 본 거기도 하고요. 그 홀의 음향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생상 심포니 3번 오르간이라고 부제가 붙어있는 교향곡이 있는데 별로 그 곡에 관심이 없었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날 하필 그 곡을 연주를 했는데 저는 살면서 그런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진짜로 숨을 못 쉬고 음악을 듣는구나 라는 기분을, 그 압도당하는 기분을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는 상태로 사람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파파노의 지휘로 이제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지휘자가 있다는 건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떤 지휘자인지는 그때부터 더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찾아보기도 많이 찾아보고, 오페라에 정통한 지휘자고 성악적인 아니면 성악을 반주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감각들, 방법들을 너무 잘 가지고 있는 지휘자고, 그리고 그걸 몸으로, 단어로, 어떤 제스처로 너무 잘 표현해내는 지휘자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텍스트가 있는 음악에 음악이 어떻게 텍스트에 봉사하여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휘자이고 너무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저는 한국에서 지휘 공부하러 온 네, 네. 학생이에요라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아, 이제 옳은 길이 아니라고. 예. 너무 존경하는 두 사람을 뽑으라면 네. 그렇군요. 칼로스 클라이버와 안토니오 파파노가 당장은 기억이 나네요. 네. 예.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특히나 지금 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쵸. 수 네, 있는 네. 시간이라서 신나서 떠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백승현 지휘자가 파파노의 생상을 들었을 때처럼 저도 완전히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지휘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 과찬이시네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쯤에서 클라이버의 연주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또 한 해 마지막 날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날 신년음악회에서 클라이버가 지휘한 음악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트라우스의 An der schönen blauen Donau 준비했고
백승현 지휘자가 또 부산 시향의 부지휘자로 계시면서 동시에 부산 청소년 교향악단을 이끌고 계신데 너무 행복하다. 나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정말 천상 선생님이구나. 단어들이 이걸 네. 봐야 될 텐데요. 네. 네, 제가 잘 표현은 안 하지만 최근에 한 정기 연주회가 있었어요. 그 모차르트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졌던 부산 문화회관에서 주로 공연을 하고요. 거기도 이제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이라서요. 네. 비상임 단체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시립 예술단의 이제 산하로 들어가 있는 단체고, 그래서 부산 문화회관에서 주로 그렇군요. 활동을 연주를 올립니다. 네. 근데 그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아마 마지막 리허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안 되던 것들이 되게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 리허설 도중에 어려웠던 것들. 근데 제가 모차르트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그 리허설의 그 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로 그런 이야기를 잘 할 일이 없는데, 진짜 지금 1년 중에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여러분들이랑 모차르트를 이렇게 안 되던 걸 되게 하고 있고 지금 너무 예쁜 소리 나고 있고 내일도 좋은 연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빈소리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진심으로 한 이야기였고, 학생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하고 뜻깊고,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참 학생들 입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길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 지휘자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씀은 또 학생들을 또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사람들과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지휘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서서 도서관에 내 이름 하나 올리겠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또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짧게 우리 책 얘기 간단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막 많이 읽진 않지만요. 네, 책 한 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지, 또 지휘자에게 추천받는 책 궁금합니다. 지휘자에게 추천받는 책은 음악에 관한 책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좋은 책들 너무 많이 있지만 저는 또 한 가지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거 읽으면서 되게 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왜 이게 꼭 읽어야 하는 도서 중에 하나인지를 어렸을 땐 잘 이해를 못했는데, 뭐 이렇게 조금 아직도 어리지만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느끼는 어떤 어려움들, 문제점들, 난제들을 되게 깊은 통찰로 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세달클에서 5주차에 뭘 하는지 아시나요? 영화 속의 클래식을 함께 들어보곤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지휘자님이 오신다고 하니 요즘 핫한 영화입니다. 번스타인의 생애와 또 음악을 다룬 마에스트로 영화가 생각났는데, 저는 사실 아직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렇군요. 빨리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너무 궁금하고, 사실 영화를 보지 않아도 번스타인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지휘자로서도 그 영향력이랄까, 또 그런 마음이 남다를 것 같은데, 뭐 번스타인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좀 내가 즐길 줄 안다, 내가 지휘자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번스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같이 이야기하는 이름이 있어요. 카라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카라얀과 번스타인을 이제 대립구도로 놓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얀의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비팅 테크닉이라고 이제 한다면,
이제 카라얀이 그거에 그렇게 능수능란했던 것에 비해서 번스타인은 음악은 좋았지만 뭐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았던 뭐 손을 가지고 있고 네. 번스타인과 같이 작업했던 음악인들의 일화를 들어보면요. 그가 얼마나 좋은 지휘자였는가 이전에 그가 얼마나 좋은 음악가였는가에 대한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일화들이 좀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리허설 이야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게 그 성악가들이 모여서 하는 연습 있잖아요. 피아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페라 리허설을 한다고 할 때 항상 오케스트라를 두고 리허설을 하는 건 아니니까 피아노를 한 대 두고 성악가들이 거기에서 음악만 연습할 때도 있고 동선을 짜서 움직이면서 이제 연습을 할 때도 있고 연출 연습이라고 하죠. 번스타인과 하는 그 연출 연습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페라의 지휘는 교향곡의 지휘랑은 또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마디에서 다음 마디로 넘어갈 때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가 음악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연출상에 뭐 이렇게 이동이 있다면 그 이동을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해야 하고 그게 뭐 호흡에 어려운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누군가가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그거를 이제 상대방은 몰라야 하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되게 복잡한 상황들이 음악이랑 같이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페라 지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음악 외적인 모든 상황들 아니면 약속들에 대해서 소속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번스타인은 사실은 글쎄요. 저희가 번스타인을 떠올리면서 오페라 지휘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화들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지휘한 그 사람의 곡, 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든가 뭐 캔디드라든가 진짜 너무 음악적이에요. 그렇게 음악을 순수하게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을 잘 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좋은 어떤 기운, 좋은 소리를 내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존재가 포디움 위에서 예 무슨 팔을 왼쪽으로 흔들 때는 오른쪽으로 흔들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 팔을 안 흔들던.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춤을 추고 점프를 함으로 인해서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사실은 예, 비팅 테크닉이란 게 사실 뭐 별 따로 있겠습니까? 좋은 소리를 나게 하는 움직임이 좋은 비팅 테크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좋은 지휘자죠. 정말로 세기의 거장이라고 불러야 하는 누군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 하지만 지휘자를 꼽으라면 클라이버와 파파노였다. 맞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조금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의 반영이고요. 네. 예, 뭐 이렇게 너무 존경하는 분이죠. 누구를 더 존경하냐고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떠오르는 두 명은 이제 네, 이쯤에서 번스타인의 음악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은 번스타인의 지휘로 슈만 심포니 4번의 4악장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이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백승현 지휘자님의 존경하는 지휘자는 클라이버와 파파노라고 합니다. 네, 농담이에요. 네.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휘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휘 나도 하겠는데 저 그냥 손만 흔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지휘라는 행위를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휘자가 없는 순간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휘자가 없으면 그 공간에 그 숫자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연주를 할 때 지휘자가 있을 때보다 어떤 것들이 더 어려울지, 뭐가 더 잘 안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대 안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연주자와 B라는 연주자가 몇십 미터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리는 1초에 300여 미터를 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차를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소리를 잘 들으면서 연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음악이 느려지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물리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누군가가 가운데 서서 지금 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죠. 그걸 잘 보여주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이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곳을 이렇게 지나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루어진 소리들로 이루어진 지점을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입장으로서의 지휘자를 생각하면 소리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손만 흔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음악에 맞춰서 나도 하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지휘자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손을 잘 흔들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걸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시에 나고 있는 소리가 그냥 한번 빰 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선 뭐 다다다다다다 움직이고 있고 어딘가에선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의 다른 층들의 소리가 섞여 있을 때 그 모든 소리들을 아우러서 지금 우리가 이곳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술이고요. 손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뭐 손이 됐든 얼굴이 됐든. 근데 무대 위에서 관객분들이 보통 보시는 그 지휘자의 공연 시의 역할은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은 그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오케스트라 혹은 뭐 합창단 모르겠어요. 그 연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사전 리허설을 이제 주재하고 그것이 어떻게 종국의 무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되도록 연습을 이끌고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고 그게 이제 지휘자의 큰 역할이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제반 행정에 조금 관여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에 관여하기도 하고 기술적인 문제에 관여하기도 하고 모든 것에 조금씩은 이제 한 발씩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네. 하지만 방금 말씀 주신 그 질문은 진짜로 전곡을 이렇게 찌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손을 잘 흔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내용이 많은데 시간상 다 담지 못하는 점이 참으로 아쉽네요. 우리 지휘자님 또 지휘하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휘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뭐 음악적인 지향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무대 위에서 소리를 직접 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연주자들이 소리를 내게 낼 수 있도록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소리가 한꺼번에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나 목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분명해야 하고요. 어떤 소리들이
어떻게 왜 나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 의식을 분명히 이제 심어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런 음악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 사실은 더 논하고 싶은 거는 음악 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악 외적인 것들이 음악하는 사람이 됐든 음악을 안 하는 사람이 됐든 저런 것들이 뭐 음악의 퀄리티에 연주에 관여를 하겠어라고 생각되는 어떤 네. 정말 많은 요소들이 어떻게 음악에 관여하는지 그리고 사실 연주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그거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연주자들이 정말로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마음과 좋은 기분으로 무대 위에서 그들의 기량을 좋은 방향으로 낼 수 있도록 하게 이렇게 사전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그 순간을 같이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굉장히 여러 분야의 일이잖아요. 지휘자라는 역할에 누군가가 수행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내 생활 안에 24시간 안에 어떻게 안배하고 어떻게 균형을 그 사이에서 잡고 요즘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배하지? 어떻게 균형을 잡지? 내가 어떻게 내 하루를 놓아가지가 요즘에 저의 화두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사전에 혹시 세상을 떠났던 아니면 생존하지만 만나보기 힘든 지휘자를 만난다면 어떤 것을 묻고 싶냐, 대답을 듣고 싶냐 질문을 드렸을 때 네. 짓궂게 여쭤본다면 공부하고 리허설 들어가세요? 라고도 물어보고 싶고요. 사실 공부할 시간은 있니? 라고 예. 그러니까 아니면 뭐 정말로 리허설 어떻게 해? 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음악에 관련하지 않은 당신의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책을 읽는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 시간마저도 악보를 보면서 뭐 피아노를 치고 있는지 그냥 그 지휘라는 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하루를 꾸려가고 있는지가 되게 좀 제가 존경하는 지휘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죠. 네. 저희는 우리 백승현 지휘자님의 하루가 궁금한데 다음에 여쭤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들도 궁금하고 또 끝곡 들어보면서 우리 부산 시향의 부지휘자 백승현 지휘자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연말 계획은 사실은 제가 올해 준비되어 있는 공연은 뭐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녹음을 하는 이 시점에. 내년에는 부산에서 조금 더 자주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즌 오픈된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상반기에는 저희가 높은 확률로 예술감독이 없는 상태로 이제 반년을 지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연주가 조금 더 많아졌고 청소년 교향악단은 항상 언제나처럼 잘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악 들려드리기 위한 준비 그리고 공연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재직하고 있는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시간을 잘 보내고 싶고 좋은 공연,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내년도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부산에서 예쁜 도시에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끝으로는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끝으로는 우리 백승현 지휘자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파파노 지휘자의 지휘로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 들으면서 우리 지휘자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애청자분들 지휘자란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던 시간 되셨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향의 부지휘자 백승현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달콤한 독일어에서 소개해드릴 문장은 앞서 백승현 지휘자가 소개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독일어 제목으론 Der Fürst 중 한 대목입니다. 오프닝에서도 만나봤었죠. 운명은 우리의 행동을 반만 관여할 뿐이며 나머지 반은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독과 함께 들으실 음악은 요한님 신청곡이기도 한 베토벤의 심포니 5번 운명이고요. 낭독 후 들으실 음악은 역시나 베토벤의 스트링 쿼르텟 마지막 작품이죠. 작품 번호 135번 번슈타인의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m ungeachtet, unseren freien Willen nicht eingehen zu lassen, mein ich, es könne mehr wahr sein, dass das Glück über die eine Hälfte unserer Handlungen zu schalten habe, aber uns immer noch die andere oder doch nicht viel weniger zu einiger Führung überlasse.
2023년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들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아의 음악으로는 베토벤 심포니 9번 작품 번호 125의 4악장 합창 함께 감상하며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봅니다. 그럼 저는 새해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이예빈 로사, 기술의 윤현성, 진행의 저 김유진 세실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